복싱을 하면 스트레이트 펀치가 뭐냐면 얘가 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스트레이트 펀치가 되려면 얘가 이렇게 남아 있어야지 이 팔 피기가 훨씬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잖아요. 스트레이트 이거잖아요. 그래서 펀치샷이에요. 이 몸의 움직임도 스윙어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어깨의 회전량이 어떨까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럼 여기서 다이렉트로 오른팔을 이렇게 착 피면 이게 펀치샷이에요. 히터 패턴으로 스윙해서 펀치샷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깨 회전이 많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백스윙은 스윙어 패턴으로 들어요.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하고 펀치샷을 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 거를 이제 펀치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펀치샷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히터 패턴에서 펀치샷을 했을 때 어깨 회전량이 적냐는 거예요. 왜 적을까요? 그래서 펀치부터 한번 봐보시면 다운 스트로크에서 오른 팔꿈치 위치가 몸의 다운앤 사이드에서 임팩트로 스트레이트 오른손 펀치가 전달된대요. 그러니까 팔꿈치 위치가 임팩트로 들어올 때 상대적으로 내 몸에 가깝다는 거죠. 얘가 이게 가까워요. 그리고 밖에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왼쪽이 비켜준 상태에서 접혔던 팔꿈치만 쫙 펴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왜 펀치라고 얘기를 하냐면 핵심 키워드가 뭐냐, 오른손 스트레이트 오른손 펀치래요. 복싱을 하면 스트레이트 펀치가 뭐냐면 얘가 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스트레이트 펀치가 되려면 얘가 이렇게 남아 있어야지 이 팔 피기가 훨씬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끌려가면 뭔가 파워는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정확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잖아요. 스트레이트 이거잖아요. 그래서 펀치샷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몸의 움직임도 스윙어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터의 백스윙 끝은 어디라고 정의를 하냐면 오른손이, 그러니까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을 했을 때 오른손이 오른 어깨 높이까지만 가면 백스윙이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깨의 회전량이 어떨까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럼 여기서 다이렉트로 오른팔을 이렇게 착 피면 이게 펀치샷이에요. 그럼 팔꿈치가 내 몸에 좀 가까운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왜냐면 펀치샷을 하는 히터 패턴은 비교적 짧은 클럽을 사용할 때 쓰는 패턴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클럽도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픽업 모션이 되면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을 때 오른 팔꿈치의 위치는 이 플레인이 이렇게 내가 쏟아질 때 조금 쏟아지면 업라이트하게 쏟아지면 얘가 벌어지고 많이 쏟아지면 이거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터 패턴으로 스윙해서 펀치샷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깨 회전이 많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펀치샷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백스윙은 스윙어 패턴으로 들어요.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하고 펀치샷을 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 거를 이제 펀치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펀치샷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히터 패턴에서 펀치샷을 했을 때 어깨 회전량이 적냐는 거예요. 왜 적을까요? 라이 앵글이 업라이트한 클럽을 쓰니까 얘가 업라이트해지니까 팬의 양이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를 생각 한번 해보죠. 스탠스가 좁고 짧은 클럽을 우리가 스윙할 때는 이 상체 숙임각이 어떤가요? 긴 클럽에 비해서 더 많이 숙이죠. 더 많이 숙이면 숙이고 머리 위치를 지키고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회전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짧은 클럽은 약간 펀치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그렇죠. 그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깨 회전은 90도라는 생각을 조금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들은 뭐 웨지를 잡으나 뭐 드라이버를 잡으나 대부분 어깨는 무조건 90도죠. 근데 상체를 많이 숙이잖아요. 그리고 이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고 내가 최대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90도로 보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스파인도 더 쓰고 뭔가 스웨이도 발생을 하고 각이 변화가 생기니까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럼 짧은 클럽일수록 회전이 좀 적은 게 정상인 거죠. 네. 그럼 백스윙은 어디까지 갈까요? 웨지를 이렇게 상체를 많이 숙인 상태에서 내가 스윙을 하면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 정도까지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맥스인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또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백스윙의 끝은 뭐 드라이버나 웨지나 대부분 여기로 만들려고 하니까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어깨 회전이 작아요. 그럼 이 골반의 움직임이 사실상은 드라이버에 비해서도 적어요. 라인을 지킬 때 왼쪽이 열어주는 타이밍을 잡기도 생각보다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펀치샷을 했을 때 왜 다 여기서 멈출까, 선수들이? 멋으로 멈출까요, 여기서? 히터의 파워의 원천은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패닝과 픽업머시 접었다가 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많이 숙이고 몸의 회전량도 적고 접었다가 피면 여기서 멈추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동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살짝 이렇게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내가 이게 접었다가 이렇게 피면 상대적으로 얘가 이렇게 많이 틀어지면 이 힙슬라이드 양이 많지만 하체가 딱 잡히고 여기서 끝났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바로
오른팔을 착 피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오른팔을 필 때도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 미스를 했지만 오른팔을 힘으로 이렇게 피는 게 아니고 사실 앞에 라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면 펴지더라도 얘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회전은 아니면 하프로 오리잖아요. 펀치샷을 했을 때 피니시가 어떻게 대부분 나오냐면 앞에 라인을 지켜요. 라인을 지키고 볼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히터 같은 경우 라인을 굳이 얘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라인을 지키고 평행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스윙어는 회전량이 많으니까 롤을 많이 얘를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방향성을 위해서 오른발 뒤꿈치를 드라이버 스윙할 때 붙이고 스윙한다? 그거는 저도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프로 많아요. 오른쪽 팔꿈치가 펀치샷 같은 경우는 내 몸에서 가까워야 되죠. 다운 스트로크에서 팔꿈치 위치가 몸 아래 및 옆쪽에서 임팩트로 전달이 된대요. 왜냐면은 여기서 가까운 상태로 패닝 모션과 피고면 얘가 빠지죠. 라인을 지켜 오른팔이 이렇게 펴지면 이 팔꿈치가 내 몸 이렇게 보면 사이드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접근해서 이제 치는 스트로크 패턴을 펀치샷이라고 해요. 스트레이트 오른손 펀치가 전달이 된대요. 스트레이트 펀치가 뭐냐면 이따가 펴주는 게 펀치시죠. 히터랑 스윙어랑을 구분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스윙 중에 임팩트 순간에 오른발이 비교적 지면에 잘 붙어 있으면 히터일까요? 스윙어일까요? 히터예요. 임팩트 순간에 오른발 뒤꿈치가 많이 들려 있으면 스윙어예요. 그럼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임팩트 순간에 들려 있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붙어 있는 게 더 유리할까요? 들려 있는 게 유리해요.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정확한 임팩트 방향성을 위해서 임팩트 순간에 오른발 뒤꿈치를 붙이라고 레슨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럼 어떤 안 좋은 점이 생길까요? 원심력을 제한하는 거 아닐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놓고 우리가 클럽이 뒤에 있는 거를 하려면 몸의 움직임, 오른쪽 푸시와 왼쪽 프리 움직임에 대해서 여기 많이 해야지 뒤꿈치 들리는 거죠. 근데 얘를 붙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몸의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거죠. 그럼 원심력을 죽이는 걸 수도 있죠. 드라이버 올려치면서 뒤꿈치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스파인 앵글이 힙 슬라이드에서 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심이 오른발에 남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자연스럽게 힌지 액션으로 따지면 버티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뜨기만 하고 공은 안 나가죠. 근데 어느 정도 또 똑바로는 가잖아요. 버티컬을 썼으니까 스퀘어를 유지되는 건 어느 정도 또 되니까. 그래서 펀치 스트로크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기서 복싱을 할 때도 스트레이트 이걸 하려면 이 몸이 여기서 남아 있어야지 이 팔을 피기가 편하거든요. 얘를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때리는 거는 정확성은 떨어진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왼팔하고 비교를 해보면 왼팔은 머신 컨셉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써주는 거죠. 그러면 왼팔이 수동적으로 힙슬라이드에서 떨어지고 몸의 움직임에서 회전이 가야면 이게 이상적인 건데 내가 왼팔을 능동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쓰면 내 몸이 남아 있어야지 왼팔을 앞으로 당기는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얘를 당겨버리면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것도 되고 클럽 헤드가 페이스 컨트롤이 안 돼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 저기서 제가 백스윙하고 왼팔을 이렇게 끄집어 내려요. 그럼 어느 정도 클럽 헤드도 내 손보다 뒤에 레그는 만들어지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클럽 페이스 제어가 안 돼요. 근데 왼팔이 앞으로 갈 때는 그렇죠.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0.24초, 0.04초 안에 내가 인위적으로 돌려서 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안 봐도 비디오인 게 뭐냐면 쇼다이언이나 아이언은 너무 좋을 거예요. 드라이버에선 젬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맞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의 움직임은 항상 오른팔을 히터 같은 게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얘를 내가 능동적으로 필려면 내 몸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럼 뒤꿈치가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고 오른팔을 공 던지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펴지게 하려면 떨어져야 되겠죠. 오른 팔꿈치 릴리스 딜레이는 힙 슬라이드 또는 힙 턴을 통해서만 가능하대요. 딜레이 힛 하잖아요. 딜레이 힛. 제가 이렇게 딱 맞춰놨어요. 그럼 결국은 왼손목의 코킹이 유지가 되는 거는 왼손목의 코킹은 뭐가 만들어졌냐면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힌 움직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결국은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펴지는 동작만 좀 지연시켜주면 왼손목의 코킹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근데 이거를 팔로 내가 몸 옆에 붙이는 게 아니고 놓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 스파인 앵글이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입장에서 얘는 삼두근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딜레이 힙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퍼핑이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힙 슬라이드를 하면 클럽이 여기 있고 힙 슬라이드를 이렇게 하면 얘가 풀리는 것도 지연되지만 자, 힙 슬라이드를 하면 상체가 오른쪽이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척추가 기울어지면서. 근데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내가 힙 슬라이드를 하면 오른쪽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려면 오른쪽은 계속 공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뭔가 떨어뜨리고 뭔가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인아웃 스윙도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인아웃 스윙 이렇게 붙였다가 여기서 클럽 헤드를 뒤에다 놓고 앞에다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프레셔 포인트 3번 압력 유지했어요. 제가 힙 슬라이드를 통해서 오른쪽이 낮아지면 가까워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내 몸 앞으로 내려오는 동작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기서? 클럽 헤드가 이 위치에서 내 손보다 뒤에 있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면 개욱이 나는 거지, 계속. 그 다음에 이제 피치 스트로크. 요번에는 요 팔꿈치 위치가 내 몸 앞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앞에 있을까요? 플라잉 웨지 구조를 긴 클럽 그리고 라이앵글이 플랫한 클럽 맞추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 그 다음에 얘를 수동적으로 놓고 몸이 움직여서 가니까 항상 이 팔꿈치하고 내 몸이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오른쪽 팔꿈치가 다운스윙에서 다운 앤 프론트래요. 이렇게 앞에 있다는 거죠. 위치에서 오른팔뚝 언더핸드 피치로 인한 강력한 손목 슬래핑 모션으로 릴리스가 만들어진대요. 그럼 오른팔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 힙슬라이드에서 얘를 이렇게 놓으면 얘는 수동적이니까 떨어지겠죠, 그냥. 떨어지는데 몸이 멈추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면 그러면 손목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 손바닥이었던 게? 근데 이거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손목 슬래핑이거든요. 슬래핑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보면 따기 때리는 걸 슬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 자, 벤트는 유지가 되고 여기서 얘가 떨어지고 오른쪽이 푸시가 되고 왼쪽이 풀이된 움직임에서 팔이 펴지더라도 벤트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모션하고 액션하고 구분을 못하면 액션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릴리스하는 방식은 뭐냐면 다운 스트로크에서 오른 팔꿈치가 동일량의 힙 움직임으로 인해 손을 훨씬 더 멀리 뒤에서 릴리스를 딜레이 시켜 증가시킬 수 있대요.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얘를 수동적으로 놓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 얘가 훨씬 더 뒤에 있겠죠, 손이. 그럼 레그도 더 많아지고 몸의 움직임이 많아져야 되니까 원심력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스윙어가 히터보다 이제 파워가 더 센 것도 여기서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른발 뒤꿈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을 해서 오른발 뒤꿈치를 드라이버 스윙할 때 붙이고 스윙한다? 그거는 저도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프로 많아요. 그래서 펀치샷 할 때 대부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펀치샷이라는 게 내가 라이가 안 좋거나 뭔가 거리를 제어할 때 백스윙을 비교적 적게 들고 오른팔에 적게 들고 그럼 얘가 45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양팔을 수동적으로 유지하고 원심력에서 왼팔이 앞으로 가게 하면 얘가 조금 더 회전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스윙어의 피니쉬랑 히터의 피니쉬가 틀릴 수 있어요. 어떻게 틀릴까요? 크로징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아까 우리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 중에 롤이 가장 많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피니시대로 이게 감길 수가 있죠. 호라이전털을 쓰는 스윙어의 패턴은 히터는 어떻게 나올까요? 피니시가. 히터 패턴으로 하면. 샘 스니드의 엄브렐라 피니시죠.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서 오른팔에 움직여서 지켜. 그럼 라인을 지켰죠? 이렇게 넘어가요. 대부분 아이언 칠 때 피니시 이렇게 되지 않나요? 미들 아이언이나 숏 아이언 쪽으로. 롱 아이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감길 수가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나온다는 게 플레이 라인이 있다고 치면 임팩트 이후에 오른팔의 움직임에서 앵글들 힌지를 쓰면서 저 라인을 지킬 거예요. 그럼 45도가 됐죠? 계속 지켜요. 그럼 평행이 돼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스윙어는 롤이 많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요즘 선수들이 펀치샷이라는 개념을 좀 잘못 오해한 선수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학생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백스윙은 스윙어 패턴으로 해요. 원심력으로 이렇게 들어요. 백스윙. 여기서 멈추는 게 펀치샷으로 잘못 오해하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잘 원심력으로 들었다 여기서 이렇게 탁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관성위에서 몸의 움직임이 오른팔을 이렇게 접어서 백스윙을 하면 생각보다 펀치샷을 칠 때 우리가 보시면 오른팔의 움직임이 이렇게 들었어요. 제 어깨 회전이 생각보다 90도보다 안 되죠. 이렇게 돼 있어야지 오른팔을 여기서 다이렉트로 잘 쓸 수가 있는데 이거의 오해는 뭐냐면 백스윙은 어깨 회전을 항상 하도 많이 하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꼬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회전은 90도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부분 다 많이 돌려라 하니까 그냥 무작정 돌리려고 하죠.